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0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804일차고요. 오늘도 기브 앤 테이크 74페이지예요. 너무 재밌죠? 이 책이요. 어제 읽다 말았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74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다시 읽을게요. 네. 하지만 이제는 테이커가 기버인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기가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지금은 누구를 만나든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거나 인간관계를 추적해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에 관한 정보를 모든 것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커를 찾아내는데 반드시 회사 연례 보고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구의 활동은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넘쳐 흐른다. 사진은 물론 단어 같은 작은 단서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준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도 페이스북 프로필만 보고 테이커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주소를 알려주며 그중 어떤 사람이 이기적일 것 같은지 평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테이커를 가려냈다. 테이커가 올린 정보는 자화자찬의 자기중심적이고 자만심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들이 인용한 문구에서도 허세와 거만함이 드러난다. 또한 테이커에게는 페이스북 친구가 유난히 많다. 테이커에게는 페이스북 친구가 많대요.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상적인 관계를 구축해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고 관심 속에 머물러 머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취한 것을 과시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아마 성취하려고 하는 과시욕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 과시욕이 있는 사람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보면 아닌 거예요. 제 성향은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어떤 테이커적인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성향이 근데 이제 좀 조금씩 분포도가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고놈이 고놈이긴 하지만 도토리 키스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성향이 제가 그 사람이 좋다고 그래도 내가 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성향이 달라요. 근데 내 믿음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내 믿음 안에 보고 있다라는 게 참 제가 어제도 누군가를 대화를 하면서 좀 실감을 또 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견,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바르게 보는 거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바른 생각을 통해서 바르게 봐야 되는데,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신념이 바뀌지 않으면 바르다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보면 어쨌든 성취를 과시하고 관심 속에 머물려 애쓰기 때문에 허영심에 가득 찬 그들은 사진도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골라서 올린다. 그래서 보면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까닭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테이커를 찾아내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소셜 커머스 기업 그룹폰의 중국, 중국 남부 지역 대표였던 하워드 리도 그중 하나다. 영업사원을 고용할 때 그는 입사 지원자들이 모두 적극적이라 누가 정말로 사교적이고 의욕 넘치는 지원자인지 또 누가 테이커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다. 리는 이력서와 추천서가 훌륭하고 면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원자 한 명이 몹시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고민을 했다. 1시간 정도의 대화로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는 없지. 내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추천서도 자기가 선별한 것일 수도 있어. 테이커는 누가 자신을 크게 칭찬하는 추천사를 써줄지 가려낼 줄 안다. 리는
링크드인과 페이스북을 검색해서 그의 인간관계를 알아보다가 당혹스러운 정보를 얻었다. 그 친구는 인색하고 이기적입니다. 그것도 정도가 상당히 심하더군요. 다른 회사에서 그처럼 인정사정 없이 굴었던 친구와 함께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리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그룹폰의 채용 과정에 혁명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누군가의 평판을 물으려고 그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 필요조차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기 힘들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원자들이 기술적인 절차를 통과하면 나는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에서 그들의 정보를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은 내 친구의 친구일 때도 있고 학교 동문일 때도 있지요. 우리 회사 직원과 아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평판을 받는 사람인지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 혹시 하세요? 뭐 하고 물어보거든요. 요새는 인스타 하세요? 뭐 스레드나 뭐 하세요? 물어보거든요. 페이스북이나. 그러면 아니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상에 온라인 세상에 세상과 합류되어 있지 않구나. 아직 뒤처져 있구나. 이런 것도 느껴요. 뭔가를 딱히 안 해도 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그런 것조차도 이제, 아, 이 사람이 아직은 이제 이 시대의 변화에 같이 시대를 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도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 이분들이 어떤 성향이라는 것도 대번에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보면 알아요. 저는 요새 손주들로 칠갑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은 할머니구나. 이제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간 관계와 평판을 어디에서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세상에서 페이커가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운 일이다. 금방 네, 페이커를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뭔가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기심이 우리에게도 다 있지만 특히 더 이기심, 받기만 하려고 주로 하느냐,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인지 그런 차이들이 좀 있죠. 예. 판다처럼 생긴 과묵한 남자, 애덤 포레스트 리프킨은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의 투명한 인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프로그래밍하는 자이언트 판다라고 부르지만 리프킨은 자신을 두 가지 언어를 좋아하는 내향적인 컴퓨터 광이라고 소개한다. 그가 좋아하는 언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와 스타트렉 시리즈에 나오는 외계 종족 클링곤의 언어다. 리프키는 단어의 철자 순서를 바꾸는 에너그램 매니어이기도 하다. 그는 자기 이름 철자를 재배열해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만한 단어를 찾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환하고 능글맞게 웃어라와 페미니스트 레이더 포크 등이다. 리프키는 컴퓨터 과학 분야 석사 학위를 두 개나 취득했고 특허권을 하나 갖고 있으며 미 항공우주국 슈퍼컴퓨터 응용 프로그램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 또한 리프키는 2000년 무렵 로힛 케어와 함께 기업이 정보를 더 효과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회사 노나우를 창립했다. 노나우는 5천 달러 이상의 벤처 투자금을 유치하며 10여 년 동안 크게 성공했고 리프키는 2009년 30대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다. 나는 일장에서 다룬 벤처 투자자 데이비스 호닉의 링크드인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리프킨과 마주쳤다. 그의 프로필을 클릭하자 은퇴를 선언한 뒤 판다 웨일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보였다. 판다 웨일의 목표는 사람들의
교환한 정보를, 사람들이 교환한 정보를 영구적인 공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나는 네트워크의 투명성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리프킨의 인맥이 어떨지 궁금해졌다. 하나로 연결된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뭘까? 인터넷 검색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인터넷 검색하는 거. 우리도 대본에 쳐보지 않아요? 저도 누가 있으면 네이버에 누구 이름 딱 쳐봐요. 저는 문진희 선생님 딱 쳐보면 많이 올리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잘 없는데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요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뭐 어떻게 올리는 건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검색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사도 있는 것도 있고, 유명하신 분들은 또 막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 인간성, 처신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처신을 잘 하고 다녀야지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순식간에 쫙 해가 그냥 쫙 인기가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인성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볼게요. 나는 구글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한다는 구글, 네이버 이렇게 검색한다는 거죠. 입력하고 검색 결과를 읽어 내려간다. 그중 16번째 링크가 시선을 잡아 끌었는데 그것은 리프킨이 포천, 리프킨이 선정한 포천이 선정한 최고의 인맥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최고의 인맥을 쌓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음, 대단한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검색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거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8페이지 볼게요. 그가 최고의 인맥을 쌓을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 리투키는 2011년에 포천이 선정한 전 세계의 유력 인사 640인과 가장 많이 연관된 인물이었다. 이 리프킨이라는 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델 컴퓨터의 억만장자 창립자 마이클 델 링크드인의 CEO 제프 와이너 같은 유명 인사도 리프킨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나는 스타트랙을 사랑하고 철자 바꾸기에 집착하며 소프트웨어만 아는 그 수줍은 많은 괴짜가 페이스북, 넷스케이프, 트위터, 플리커, 하프닷컴의 창업자들을 포함해 엄청난 인맥을 쌓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애덤 리프키는 어떻게 그런 인맥을 쌓을 수 있었을까? 그는 진실한 기보로 행동했다. 진실한 기보. 그죠? 어떻게 좋은 인맥들을 또 많이 쌓을 수 있었을까가 뭐야? 진실한 기보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인맥은 천천히 구축되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에서 친절한 태도와 행동을 지속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인맥이 구축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맥이 구축됐다는 거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부분에서 친절한 태도와 행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죠. 친절한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인맥이 구축이 되었다라는 거죠. 1994년부터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관리해온 리프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온라인상에서 빚어지는 충돌을 해결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예를 들어 그는 조이스 박과 함께 렌큐를 창립해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 이용자 3,600만 명 이상이 5억 회 이상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것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리프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오늘 여기 안 들어오셨죠? 그, 은혜선님. 오늘 안 들어, 안 들어왔다. 그쵸? 어제 전화가 왔는데, 손녀가 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막 뒤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통화되냐 그래서 지금 통화하기가 근데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런데 막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그런데 끊어버렸는데 다시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제 막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나네.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지? 놓쳤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 이거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꾸 하다 보니 또 끊겨 읽히네요. 그죠? 네. 또 볼게요.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수천만 명이 사용한다면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 즉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할 차례입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일. 야, 똑같은 일을 해도요. 내가 화장품을 돈 벌기 위해서 화장품을 파느냐. 그죠? 오늘 이게 되게 꽂히는데요.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할 차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남을 돕는 걸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걸 본다는 거죠. 이거 진짜 좋은 말이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베라 플랫폼도 내가 화장품을 파는 것이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것이냐, 내 꿈을 이룰 것이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들의 꿈을 찾아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타인들의 꿈을 이루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베라가.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이죠. 왜? 제품이 천연 제품이기도 하고, 많은 제품이 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데 꿈을 찾아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가치를 두지 않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기버에 대한 행동도 이제 29분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읽고 끝이에요. 그는부터 내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단계를. 그래서 어, 이걸 보니까 저도 우리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를 너무 작게 보는 거.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일인데 내 당장에 내 코앞에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될 거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자꾸 감정적으로 휩쓸려 버리고 크게 하는 거에 그게 약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 책도 보고 그러니까 기버에 대한 행동을 그래도 그나마 쬐끔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깊게 그를 위해서 딱 물질이 아닌 내가 진짜 마음을 진정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죠. 물질은 이차적인 거거든요. 진짜 물질보다 더 큰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도 정말 제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보면서 그게 오래된 골이 완전히 골마버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터지기 직전에 터트려야 되죠. 골문 건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내가 엄마가 삼남매 중에서 딸에 대한 믿음이 제일 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는 무의식에서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무의식에서.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인정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누군가 행동하면 저 사람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진짜 오랫동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가까이 알았는데 한 14년을 괘씸죄에 걸려 있었어요. 괘씸죄. 그 부분에 대한 어제 고리를 푸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오늘 31분입니다. 늦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 맞춰서 끝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가 밑둥에 깔려 있었더니 그것 때문에 작동했었던 일들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되네요. 그래서 근원적인 신념을 찾는 거, 내 밑에 근원적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지금의 현실, 지금의 사업 형태,
지금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게 나의 신념이란.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내일은 어쨌든 제가 이제 특나방 내일 또 합니다. 네, 어떤 뭐 환경이든 어쨌든 내일 또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뵙고요. 오늘 또 부산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즐겁게 또 회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더 잘 보고 그 방향을 따라서 이제는 조금 더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이다. 우리 일이.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로 포커스를 좀 크게 보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늘 내일은 이제 부산에서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또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 목요일 날은 서울에서 수업이라서 가실 분들은 목요일 날 서울로 가셔야 되고, 네, 줌으로 방송을 하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네, 문경에서 시크릿 하는데 한 명씩만 조금 더 초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초대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